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 그렇게 점검해보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중심이 A, B면서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의 방정식이 이런 식의 표준형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개념들이 다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한번 가봅시다. 지금 중심이 어느 축 위에 있냐면 X축 위에 있대.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차라리 중심의 좌표를 A, 0 정도로 잡고 진행하는 게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 자, 그러면서 또 어디랑 어디를 지나냐 하면은 0,-4랑 그리고 1,3을 지난대요. 자,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린 요 원의 방정식 그냥 뭐만 하면 돼? 만들어주기만 하면 충분할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의 원방을 뭐라고 지금 적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y 더하기 r은 뭐 0 뭐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지금 적혀 있대요. 이때 p 더하기 q 더하기 r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안 좋냐면 요 방정식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 굳이 PQR을 신경 쓰고 있을까에 대한 마인드야. 여기서 말하는 PQR은 그냥 나중에 뭐 하면 돼? 요 원방 완성한 다음에 X계수, Y계수 상수항만 그냥 캐치해주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PQR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는 나와 있는 대로 원방이나 만들고 그냥 치고 빠지자. 중심이 A, 0이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그냥 뭐죠? R제곱이다 라고 일단 출발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반지름을.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미지수 몇 개입니까, 이거? 옳지. 미지수가 2개라서 힌트도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가 있다는 거고, 집어넣으면 이건 못 구할래야? 못 구할래야? 못 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출발합시다. 얘를 1번 힌트라고 하고 얘를 2번 힌트로 할게요. 1번. 자, 0,-4라만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제곱으로 할 거고, 마이너스 r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리고 걔가 여기에 그대로 r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연립할 수 있는 힌트 하나. 자, 두 번째는 1,3이기 때문에 1 집어넣죠. 1-a의 제곱이나 a-1의 제곱이나 결과는 같으니까 순서는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뒤에는 뭐 제곱이다? 3의 제곱이라서 9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r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연립 2차 방정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이 두 개는 그냥 뭐 하는 게 막 편하다? 그대로 빼주는 게 편하겠죠. r제곱 날아가면서 a값이 몇인지 알 수 있으니까. 자, 살짝 암산 좀 들어갈까요? a제곱 빠질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a가 빠지니까 그냥 2a로 쓸게요.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 플러스 1인데 빠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16에서 9 빼니까 더하기 7이 되고, 얘가 그대로 제로가 된다.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2a 더하기 6이 0이라서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고, 거기서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은 r제곱이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r제곱이 얼마지? 25가 되는 상황이라서 R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A값이나 R값은 충분히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 중심이 이제 몇 콤마 0이었다? 마이너스 3,0이었으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반지름이 5라서 25짜리가 되고, 자, 이거를 그냥 싹 전개나 합시다. X제곱이랑 Y제곱이랑 더하기 6X고 9에서 25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은 0. 뭐 이 정도로 그냥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 얘가 거기서 말하는 P였고요. Q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제로가 되고, 라스트로 얘가 뭐가 되는? R이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몇이 된다?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 정도의 그냥 무난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설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진행하는 게 맞지, 거기서 나와 있는 뭐 px 더하기 qy 더하기 r 뭐 그거를 신경 쓸 필요는 딱히 없으시단 말씀이야. 그래서 뭐 뒤에 얘기를 쭉 한번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이런 거 배웠구나 하는 거 조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유제 3개 있죠. 그거 한번 풀어 보시고 괜찮으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그 얘기만 조금 더, 만약에 딴 건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막 블라블라 나왔으면은 우린 이제 알지 않냐? 이 정도면 중심 좌표가 2콤마로 스타트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 그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 1-1번에서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얻어야 될 게 뭐냐면, x제곱 빼기 2x니까 중심이 몇 콤마? 1콤마로 스타트 하겠다. 일단 b가 1이라고 하는 건 스무스하죠. 그리고 중심 좌표가 지금 b,-1이래요. 대놓고 지금 중심을 1,-2로 빠른 판단이 가능하시다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요. 일단 반지름은 그냥 무시하고 R제곱으로 잡죠. 반지름은 실제로 R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개한 식이랑 거기 나와 있는 식을 비교했을 때 R 값도 얻어내면은 A 값도 비교해보고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나와 있는 원의 방정 막 이러지 말자고. y제곱 더하기 ay 나왔잖아. 막 이거를 4분의 a제곱 더하고 빼고 그러지 말자고. 굳이 못하러 그럴까. 예, 그리고 노트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 푸는 걸 연습장 마냥 쓰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논리정연한 사고로 해설을 작성하는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대표 유형 2번, 3번도 한번 해봅시다. 대표 유형 2번은 지름의 양끝이 주어져 있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대표 유형 3번은 그렇게 블라블라 나와 있는 원이 실제로 원의 방정식 그 자체가 되기 위한 조건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A점과 5,-4라고 하는 B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방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마찬가지로 거기 말하는 A, B, C는 우리 관심 바뀝니다. 그냥 만들어 주기만 하고 거기서 그냥 개수 비교만 해주면 충분할 거기 때문에, 자, 아이디어는 첫 번째는 이렇게 되죠. 그냥 편하게 중심좌표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 자, 지름의 양끝이 될 거니까 A점과 B점의 무슨 점? 중점을 우리는 그 원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M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C라고 할게요. 자, 중점좌표 어떻게 됩니까? X끼리 더한 그 2를 절반 나눈 1, Y끼리 더한 마이너스 1을 절반 나눈 마이너스 1 정도를 중심좌표로 하면서, 자, 그런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요,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실제로 뭐기 때문에? 지름이 될 거기 때문에 AB 길이 구한 다음에 걔를 절반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된다? 그냥 두 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점 하나만 잡아서 그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할게요. 얘랑 얘 사이 거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오케이, 4제곱 더하기 3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도 얼마가 된다? 그냥 5가 되는구나. 편하게 얘기하면 되니까. 따라서 결과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5라고 쓰면 큰일 나고 25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이걸 싹 다 전개하시면은 어쩌고 x, 저쩌고 y 상수항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답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건 뭐 기억하셔도 되고 안 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자, 지름의 양 끝에 좌표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만들면 돼. x 마이너스 아, 미안해. 자, x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 x 더하기 3이랑 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x 그냥 살린 다음에 이 지름의 양 끝점에 있는 x좌표를 뺀 것들을 그대로 붙이시면 되고요. 뒤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y 마이너스 2랑 y 더하기 4 해서 는 0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식도 있는데, 내가 이거 저번에 설명할 때 난 얘를 증명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거 증명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그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하실 분이 있고 선택하지 않을 분도 있는데, 벡터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냥 이런 방법이 있긴 하구나, 근데 난 별로 알고 싶지 않다면 그냥 몰라도 상관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냥 뭐 단박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원론대로 하는 게 제 생각엔 훨씬 더 나아 보일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공식은 딱히 지금은 쓸 데가 없다. 지름의 양 끝이 나왔으면은 중심좌표 찾은 다음에 그냥 반지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원이 된다. 자, 이것도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좌표가 그냥 뭐 뭐코만 뭐인 거는 내 알 바가 아닌데, 만약에 반지름이라고 잡혀 있는 부분이 0이거나 음수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지름이 0인 원은요, 그거는 그냥 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인 거는 뭐 나중 가서 막 허원이라고 부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2차 방정식에서도 실근과 허근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실수 세계에서 존재하는 원을 실원이라 그러고, 실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원을 허원이라 그러거든요. 허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궁금하시면 수학과 오시면 되고, 안 궁금하면 그게 뭔데 싶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반지름 길이가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된다. 반지름 길이가 살아있다. 자,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죠. 얘랑 얘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할 수 있을 거고, 얘랑 얘 보시면은, 자, 이건 어떻게 묶으면 되니? y 마이너스 m의 제곱으로 일단 이 정도로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런 다음에 맞춰보죠. 자, 여기서 1 오버되고 여기서 m제곱이 오버되면서, 자, 여기 뒤에 붙는 이 식과 이 식이 그대로 뭐 해줘야 될 거니까? 똑같아져야 될 거기 때문에 맞춰보면은 m제곱 있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4m 정도만 일단 더 붙이고, 여기는 플러스 2니까요 뒤에 더하기 1 정도만 붙이면은 원래 식과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지. 자, 이 정도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 있는 친구도 그냥 다 뭐 하면 되죠? 잠깐만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자. 헷갈리니까. 이 오른쪽에 이 나와 있는 이 친구를 상수항들을 다 그냥 오른쪽으로 넘겨버릴게요. 뭐로 나냐?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지금 여기서 오버되는 케이스들을 여기서 미리 빼주시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좌변은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지금 달라지지 않았을 거고, 자, 우변은 그대로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2 이 정도로 지금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비교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자, 얘랑 얘가 지금 완벽하게 똑같고 마이너스 1 넘겨주는 순간 결국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4m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원은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루트의 4m-1 정도로 표현이 가능할 거란 말이고, 지금 이게 어떤 값이어야만? 양수, 순수하게 살아있는 값이어야만 할 거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은 충분히 이 원은 실원의 세계에 있다. 반지름이 존재하는 그런 식의 원이다. 그냥 무난하게 m은 누구보다 크면 된다. 4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은 얘가 실제로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유형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유제 문제 총 6문제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보고 넘어가자. 네,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저 반지름 파트 2차 식이 무조건 인수분해 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는 것도 자유로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되게 조심해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반지름이 실제로 1 이상이라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1이 되는 이유가 뭐죠? 제곱해도 1은 1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반지름이 만약에 2 이상이다 라고 물어봤으면은 여기는 2 이상이 되고 여기는 뭐 이상이 될 거니까 4 이상이 되는 거,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루트를 안 씌우고 그 자체를 반지름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숫자가 나올 때는 이렇게 제곱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판단까지 끝까지 피니시를 잘 지으셔야 된다. 그거에 따라 답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형 2에 대한 좀 첨언을 하자면 특히나 그 2-3번 있잖아요. 2-3번 여러분들이 풀 때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푸셨으면은 되게 별로라고 봅니다. 그 원의 중심이 이제 A, B고 반지름이 R자리가 되는 걸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 원에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를 만약에 집어넣고 막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면은 걔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풀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A점, B점 연결한 선분 AB에 대해서 이 원의 넓이가 2등분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니까? 그 선분이 지름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받아들인다면은 중심 좌표가 아무리 봐도 2,1이 되면서 반지름 길이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하죠. 거기서 말하는 A랑 B랑 R은 어차피 나중에 구하면 그냥 구하는 거고 지금 벌써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정보 해석이 중요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만들고 말고 하는 거는 그건 뭐냐 연습했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방정식으로 실제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서 힌트를 알려주는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최단 거리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 드리면서 넘어가 보고 싶네요. 요형 4번. 자, 계급혐이죠. 벌써부터 하기 싫은 느낌이 들지만 어쩔 수 있나? 자, 그 유명한 세 점을 지나는 원방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일반형으로 둔 다음에 3원 1차 연립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있어 보이게 px 더하기 q y 더하기 r은 0이라고 할게요. 와우. 자, 스타트. 자, 얘 1번 집어넣어서 나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9 더하기 4 빼기 3p 빼기 2q 더하기 r은 0. 두 번째 4 더하기 1 빼기 2p 플러스 q 더하기 r은 0. 세 번째 1 더하기 p
더하기 r은 0. 어차피 y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y 자리에 스르륵 사라지면 되겠죠. 자, 요거 3개 연립하는 건데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원 1차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미지수도 3개고 식도 3개짜리인 1차 연립방정식은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 3번에서 미지수를 하나 줄여서 낸 거예요. 이건 교육과정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 점 중에서 이게 싹 다 0이 없는 거는 안 내는 게 맞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볼만 하다, 극혐인 건 맞는데 해볼만 하다, 뭐 못할 것까지는 없다 라는 거죠. 근데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만 합시다. 한 번만 할게. 자, 여기서 뭐랑 뭐 할까? 2번 3번 빼죠. 자, 그러면 슥 4가 되고요. 빼니까 마이너스 3p 더하기 q는 0. 일단 이렇게 하나 캐치. 자, 이번에는 1번에서 2번을 빼봅시다. 그러면 4 빠지고 9에서 1 빼니까 8이고요. 마이너스 3p 더하기 2p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3q. r 빠지고 얘 0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마저 38에 24 해서 빼죠. 여기서 여기 뺍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이죠. 네, 조집중해야 돼. 더하기 q 더하기 9q니까 10q는 0이고 q는 얼마가 된다? 오케이. 자, q2 나왔습니다. q2 나왔으면 여기다 집어넣죠. 그러면 6-3p가 0이니까 p도 2였군요. p가 2라면 r은 얼마면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 어쨌든 그냥 연립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와중에 유제 4-3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A점, B점, C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좌표, 즉 외심의 좌표죠. 자, 외심 좌표를 물어보는 게 바로 요 문제랑 동일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 같아. 뭐라고? 세 점 탕탕탕 나왔을 때 요 세 개의 점의 외심 좌표를 구하는, 외심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지겠죠. 바로 요 상황이 요 상황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냥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해주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근데 외접원의 뭐 반지름 길이 구하는 것도 실제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맞다. 이따가 연습할 시간 드릴 거고, 유형 5도 한번 가보죠. 뭐 얘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마찬가지로 해석이라고 봐요. 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원방 중심과 반지름은 좀 최대한 빠르게 한번 얻어내보자. x제곱 빼기 4x니까 중심 몇 콤마면? 2 콤마, y제곱 빼기 2y니까 뒤엔 1이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괜찮니?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넘겨서 4 되고, 는 4 되고, 거기에서 이제 4 더하고 1 더하니까 반지름이 이제 몇이 되는? 3짜리가 되는 원이라고 하는 거 정도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대충 그림이다. 원 그렸어요. 센터 몇 콤마면? 둘, 하나라 그랬고, 반지름 몇 짜리? 반지름 3짜리. 자, 이 정도에 대한 해석. 자, 그리고 들어봐. 여기 원 위를 움직이는 동점 A가 있대. 자, 그리고 B점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5는 어딘진 내 알 바가 아니고 이 원 밖에 있는 거 정도는 확실하겠죠. 오케이? 자, 요 B점에서부터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AB 선분 길이의 최소값이랑 심지어 최대값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해보세요. A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그 A랑 B 길이는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이 길이가 가장 어떤 순간? 짧은 순간은 이 B점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를 일단 쭉 이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여기가 아무리 봐도 최단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요 생각을 말이죠. 그럼 최장 길이는 어디가 된다? 네, 지름 뚫고 지나가는 여기 반대편이 최장거리 A max라고 표현하게. 맥시멈 되는 순간이고, 여기는 무슨 순간이나? 미니멈이 되는 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A, B 최단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게 맞다? 이 A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뭘 빼는 게? 반지름 길이를 빼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아이디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실제로 근데 만약에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답이야. 여러분들 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 생각까지 해보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내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야. 구할 수 있으셔야 돼. 어떻게 할까? 도와줘. 생각해보자.
뭐 이 점의 좌표를 뭐 x, y 같은 느낌으로 둔다. 뭐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저렇게 나와 있다는 게 뭔 말이죠? 그래 뭐 계산해서 뭐 나왔다고 쳐. 여기서부터 여점까지 거리가 그거랑 같다? 그럼 힌트 하나밖에 없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 x, y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값이다라고 하는 힌트 하나랑 요 점이 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연립할 수 있는 또 하나 있어서 그걸 연립한다. 뭐 그래요. 틀린 말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불편할 것 같아? 안 불편할 것 같아? 그래요. 불편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다만 그럼 요 생각은 어떨까요? 요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가능할걸요? 자, 이거 직선 L이라고 합시다. 자, 기울기 뭐라고 봐야 돼? 3분의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3분의 4를 기울기로 하면서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다 없겠다? 있을 거야. 그 직선과 요 원의 교점일 거기 때문에 걔랑 걔를 연립해주면 그나마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2차식, 2차식으로 연립하는 것보단 1차식, 2차식으로 연립하는 게 그나마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윤호 생각도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구한다면 구할 수는 있다. 물어본다면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잘 안 물어봐. 거의 안 물어보긴 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동안 오늘 수학학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유형 4랑 유형 5에 해당하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자. 그 5-2번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얘기해줘야겠다 이거는. 5-2번의 그 표현은 좀 별표를 좀 쳐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a 빼기 3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의 루트 값의 최대 최소인데 이 문제의 의도는 절대 저 a 값이랑 b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a, b라는 점이랑 3, 4라고 하는 이 두 점 사이에 거리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말하는 a, b는 원 위의 점이죠. 원 위의 점과 그 원 외부에 있는 3, 4에서부터 거리값을 물어보는 거고 그 물음은 거기 유형 5번에 있는 문제들의 물음과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이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좀 돌려 말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선 넘은 문제네요. 4-3번 하는 건 힘들겠지만 내가 이 4-3번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들어봐봐. 이 생각은 되게 중요한 생각이야. 일단 내가 아까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세 점 좌표 나왔을 때 그 세 개 점 중에서 적어도 한 점에 뭐 x나 y에 0이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등장한다라 그랬어요. 실제로 4-1번이나 4-2번 다 그랬죠. 근데 지금 4-3번은 그 어떤 것도 0이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일단 이건 계산을 그지 지랄맞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 ABC를 만든 삼각형이 어떤 특징적인 삼각형이지 않을까라는 요 합리적 의심을 말이죠. 그래서 나는 AB 길이 제곱과 BC 길이 제곱, CA 길이 제곱을 다 한번 다 구해봤는데 만약에 얘랑 얘를 더한 게 얘가 됐다 라고 한다면 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니까? 직각 삼각형이 되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만약에 이 ABC를 해서 판단해봤더니 걔가 직각 삼각형이 됐어요. 대충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리고 그 직각 삼각형이 특히나 이제 A점이랑 B점을 이렇게 하고 C가 직각이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요 세 점 지나는 외접원은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우리 뭔 생각까지 할 수 있다? 이 A랑 B가 뭐의 양끝이다? 지름의 양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원주각에 대한 그거니까 지름에 대한 그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요 A점과 B점의 중점이 이 원의 센터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반지름 길이 구하는 것도 수월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해봤는데 아니었어요. 얘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삼각형이니까 그냥 하세요. 네, 일일이 다 넣는 게 맞아요. 좀 문제를 만들 거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심지어 뭐 2등변도 아니야. 2등변도 아니고 그냥 예각 삼각형이네요.
여러 문제에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이 바깥의 점에서부터 이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뭐 얘네 둘을 더한 게 몇이냐, 얘네 둘을 뺀 게 몇이냐, 얘랑 얘를 곱한 게 몇이냐 이런 거 문제 많이 물어보잖아. 결국 여기서 말하는 라지 m은 뭐냐면 이 바깥의 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하죠. d에서 반지름 r만큼 더한 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스몰 m은 d에서 r을 뺀 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값은 그냥 뭐만 계산하면 된다? d의 2배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라지 m에서 스몰 m을 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물어봤다면 얘는 그냥 뭘만 말하면 돼? 이 r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외워야 하는 정보가 당연히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라지 m이랑 스몰 m을 곱한 값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합작골의 곱인 d제곱 빼기 r제곱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로도 받아들여 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쨌든 계속 말하지만 정보 해석이지 원의 방정식을 막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그런 파트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걸 만드는 게 중요했던 거는 우리 딱 직전에 이 원의 방정식을 처음 배웠을 땐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가 볼게요. 자, 14, 15, 16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이제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아이디어들이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일단 보시면 어떤 원이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는 상황은 실제로 그림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상황 판단해보죠. 자, y축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센터를 a, b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말하는 이 반지름은 실제로 어떤 길이랑 똑같냐면 b 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x축이랑 접한다면 중심의 y좌표 값이 반지름이랑 그대로 치환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마찬가지로 x축보다 밑에 쪽에 있어도 이 반지름 길이는 그냥 b라고 말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a, b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거는 b가 뭐인 거나 마찬가지, 음수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실제로 여기선 반지름을 마이너스 b 값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이렇게 말하기 귀찮다면 그냥 반지름은 뭐다? 절대값 b다.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를 관심을 가져야 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거란 말이야. 항상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생각하는 게 맞지. x축에 접할 때는 뭐 y좌표가 반지름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는 별로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니라는 점. 자, 마찬가지로 y축이랑 접하는 상황도 이렇게 왼쪽 접하는 거 오른쪽 접하는 거 두 개로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a, b가 이렇게 있을 때는요,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이 이번에 반대로 a 값이 될 거고, 여기서의 a, b는 반지름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로 표현하면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어디가 a고 어디가 마이너스 a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y축이랑 접할 때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랑 아주 큰 연관이 있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원방이 x축, y축에 동시다발적으로 접하는 케이스는 상황에 따라서 총 몇 가지 케이스로? 개똥 같네. 자, 4개로 그려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이야. 중심 좌표가 1, 4분면에 있을 때는요, 여기선 굳이 중심 좌표를 a, b로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거야. 어차피 이 길이나 다 똑같이 뭐일 거니까? r이 될 거기 때문에 중심을 r, 반지름도 실제로 몇이 된다? r이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좋은 이유가 뭐죠? 미지수가 이젠 2개가 아니라 몇 개일 수밖에 없으니까 1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x 빼기 r제곱 더하기 y 빼기 r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중심 좌표가 2, 4분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r, r로 잡고 반지름 여전히 r, 3, 4분면에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반지름 r, 그리고 4, 4분면은 r, 마이너스 r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막 어느 4분면은 뭐가 양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중심 좌표가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까지 외우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는 1, 4분면 쪽에서 x축, y축이랑 접하는 요 원방을 딱 하나로 특정하기에는 이 정보만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접하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4,3을 지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이 4,3이 실제로 어느 사분면이니까 1, 4분면에 있기 때문에 그 원도 1, 4분면을 센터로 하는 그런 축에 접하는 원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이 말이지. 나와 있는 힌트가 사실상 그 원을 결정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거란 말이죠. 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유형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분 때문에 나도 약간 텐션 높여야겠네. 자, 봐봐. y는 x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직선. GG. 자, y는 x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대. 오케이. 그러면서 1,2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방을 구하래. 자, 근데
자, 우리 실전 느낌으로 갑시다. 보기 1, 2, 3, 4, 5번을 객관식이죠. 땡큐. 반지름 몇 자리인 거 확실하다? 2자리인 거 확실해. 뭔 말인지 알죠? 반지름이 2자리니까 오케이? 뭐 그건 믿죠. 우리가 굳이 여기서 반지름 2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의 중심좌표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이 직선까지 그린 이유가 있어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1,1를 지났는데 여기 상에 중심좌표가 있을 리가 있겠다 없겠다? 없을 거란 말이야. 다시 X축에 접하면서 1,1을 지났는데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위쪽에 있으면 위쪽에 있지 아래쪽에 있을 리가 없을 거란 말이야. 즉 중심좌표 몇 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고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고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확인 좀 해보자. 중심좌표가 다 양수 콤마 양수로 나와야 할 거란 말이죠. 자, 걸러낼 거 뭐 있습니까? 3번, 4번, 5번 당연히 볼 필요도 없이 걸러내셔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자, 답은 이제 찍어도 50%야. 1번이랑 2번 둘 중에 하나로 말이죠. 자, 1번은요 중심이 2,3 그리고 2번은 3,2로 나왔는데 둘 중에서 뭔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봐서 맞네? 한번 그렇게 답 골라도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대충 한 이쯤으로 잡을게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중심좌표를 A, B로 설정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다 아니다? 딱히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굳이 미지수를 두 개로 잡아야 할 이유가 없을 거란 말이죠.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 차라리 A, A 빼기 1로 잡던가 요게 훨씬 더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A 더하기 1, A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결국은 중심 여기 있는데 중요한 게 뭐죠? 어느 축에 접한다고 했습니까? X축에 접한다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길이 A가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A, A 빼기 1로 잡았으면은 반지름도 뭐런 표현이 가능해? A 빼기 1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막 는 A-1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닐 것만 같은 느낌 때문에 뭐 어찌됐든 뭐로 해도 상관없는데 자, 아무튼 진행. X-의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뭐 제곱이다? A 제곱이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요? 1, 2를 쓱쓱 집어넣어서 계산만 마무리해주면 된다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면요 자 뭐 여기서 뭐 해도 되지. 근데 방금 우리가 뭘 얻어냈냐면 반지름이 몇 자리인 거? 2자리인 거 얻어냈어요. 얘가 몇이라고? 2일 거라고. 그죠? A가 2일 거니까 중심좌표는 몇 콤마 몇이었다? 3,2가 됐었고 실제로 그럼 정답이 몇 번인 게? 2번인 거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원론적인 방법이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이라면 답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단 거리로 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시다. 오케이. 그런 얘기 해보면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15번이 아니라 15페이지. 자, 그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거,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거 표준형으로 정리는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중심좌표는 3,-k가 되고요. 반지름은 루트 k제곱 빼기 1 정도가 된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대? 4사분면에 있으면서 어느 축에 접하는? Y축에 접하는 상황이야. 자, 생각이라기보다 일단 그림 그리고 생각합시다. 자, 중심이 어느 사분면? 4사분면에 있으면서 Y축에 접하면 뭐 대충 뭐 이쯤에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자, 여기가 몇 콤마 하면? 3,-k래요. 이걸 통해서 일단 뭘 알 수 있냐? 이 마이너스 k가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k가 뭐인 게? 양수인 거 일단 하나 특정했고 되니?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반지름도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금 실제로 3이니까. 맞지? 그러면 얘도 몇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k제곱 빼기 1은 9가 되고 k제곱은 8이 될 거니까 따라서 k가 몇 루트 2? 2루트 2가 된다.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지금 특정을 했었어야 되죠. 둘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뭐죠? 내가 왜 8이라고 그랬죠? 미안합니다. 얘가 9가 될 거니까 k제곱은 10이 되면 되시겠죠? 미안해요. 그래서 k는 루트 1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걔도 야, 이거 뭐 보기 왜 이러냐? 1, 2, 3, 4번이 지금 다 음수네요? 그럼 개이득이네. 그냥 답은 5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보기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쓰레기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다 양수로 잡혔으면서 마무리 계산까지 해주실 수 있으면 되시겠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유형 8번도
해볼만 해요. U8. 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축축이 접한다. 오케이. 자, 마이너스 2,1이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2,1은 2사분면에 있으니까 중심도 어느 사분면에? 2사분면에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은 마이너스 R, R로 잡은 다음에 반지름도 R자리인 원방을 일단 무난하게 세우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미지수 한 개밖에 없고 여기다가 이제 순수하게 마이너스 2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해주면은 충분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빠른 정리 좀 합시다. R제곱 R제곱 될 거니까 2R제곱일 거고요.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2R일 거니까 마이너스 6R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는 R제곱이죠. 그냥 귀찮으니까 쓱 하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따라서 R 값이 뭐 또는 뭐가 된다? 1 또는 5 정도로 그냥 인수분해도 어렵지 않. 그래서 실제로 원이 몇 개 나오는 게? 2개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반지름 1짜리 원의 넓이는 그냥 파이가 될 거고 반지름 5짜리 넓이는 25파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둘 더하라 그랬죠. 26파이 되겠다. 뭐 무난하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번, 7번, 8번에 해당하는 유제 문제들도 쓱 한번 해봅시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0콤마 모식이지 않을까? 센터도? 2,4는 뭐 대충 뭐 이쯤 있다고 치고 X축에 접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축에 접하는 문제들은 일단 그 상황에 맞는 그림부터 그려본 다음에 확인하는 게 가장 좋고 빠르고 편한 방법입니다. 근데 내 생각엔 이래. 봐봐. 왜 굳이 두 반지름 길이의 합을 물어봤을까? 방금 우리가 아까 축에 접하는 원방 했을 때 결국 그 R에 대한 막 2차 방정식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죠. 두 근의 합을 물어본 게 그 문제의 의도이지 않을까. 뭐 여기서 뭐 Y축이 중요하네? 안 중요할 줄 알았는데. 자, Y축이 있고요. 4,2은 여기쯤. 그리고 2,0은 여기쯤.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축에 접한다. 미안해. Y축에 접한다 하면은 뭘로 뭐 한 대충 뭐 이쯤 한번 그려보죠. 뭐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이 원이 X축이랑 그대로 접한다는 그 느낌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여기서 일단 하나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이 중심좌표를 뭐로 설정할 때 Y축에서부터 중심까지 떨어져 있는 이 정도치가 뭐랑 동일하다? 반지름이랑 동일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Y축 기준 왼쪽에 있을 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A, B로 설정을 합시다. 그러는 순간 반지름 길이는 스무스하게 A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식 만들지. 얘가 이제 R제곱이 아니라 A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 0 집어넣어서 표현하고 2-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4,2 집어넣어서 4-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은 A제곱. 자, 그런 다음에 우리의 타겟이 뭔지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A가 관심 있니? B가 관심 있니? 옳지. A가 관심 있는 거야. 왜냐면 반지름을 지금 A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 연립할 때 당연히 누구를 없애겠다는 생각이? B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도 그렇게 그냥 빼주시면 그냥 스르륵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없을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지네요. 여기 마이너스 2B가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한 다음에 해야겠다. 이거 전개하면 A제곱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은 0. 그리고 밑에 것도 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0은 0 2죠. 근데 일단 뺍시다. B제곱 꼴 보기 싫으니까. 빼면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8A여서 더하기 4A
얘 더하기 4b 되고 b제곱 컷 4에서 20 빼니까 마이너스 16은 0 이라서 a 더하기 b가 4가 된다라는 이 관계 하나 얻었네. 다시 우리의 목표는 a다 b다? a지 b가 아니에요. 그러면 b를 4-a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요 식을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데다가 한쪽에다 집어넣으면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표현이 가능하겠죠. 위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a-2의 제곱 순서 바꾸고 그리고 얘도 a 빼기 4의 제곱으로 바꾸고 는 a제곱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2차 방정식 등장하겠네.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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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 하면은 a제곱 되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12a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내 관심 밖이에요. 어차피 네, 요거의 두 근의 합을 물어본 게 정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느껴야 할 점이 뭐냐면 요래요. 봐봐. 아까 우리가 유형 뭐 3이었나 2였나 그때 점 3개 나오면은 원이 하나가 특정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특정이 돼요. 그 어떤 점이든 간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만 않는다면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찍어도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이 세상에서 단 몇 개뿐이다? 한 개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점이 두 개가 나오고 이 문제처럼 점이 두 개가 나오고 어느 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힌트를 통해서 과연 원이 단 하나로 특정이 될까? 아니라는 걸 지금 확인했어요. 특정되진 않죠. 두 개일 뿐. 가능성이 두 가지가 되는 거고 딱 한 가지로 특정이 되려면 또 다른 힌트가 더 나오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요 힌트가 그다지 강력한 힌트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점 두 개랑 어느 축에 접한다라는 요 힌트만 보면 이거 왠지 원이 딱 하나로 딱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를 지금 우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방금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서 또 어떤 점을 지난다.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 하나를 특정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 몇 개 나오냐면 두 개가 나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나고 x축, y축 접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귀엽고 깜찍한 조그마한 원이 될 수도 있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y다하게 접하는 두 개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축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요 힌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리티컬한 힌트는 아니다. 항상 가능성은 좀 열어두셔야 된다.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사가 뭐라고? A는 2가 바로 나오지 않냐고? 뭐가? 갑자기 무슨 말이죠? 갑자기 혼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A는 2가 갑자기 몇 번에서 말하는 건지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했던 것 중에 그거 아니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그게 A가 2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난 그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별로 관심 없다고. 어차피 그거는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만 물어보는 게 의도니까. 아마 7-2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7-2번. 뭐 그 A 값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왜? 어차피 그 문제는 분명히 그 반지름을 미지수로 줬을 때 그 반지름 두 개의 합이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가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게 딱 걸러내지는 안 걸러지는 그 정도의 차이인 것 뿐이야. 만약에 인수분 안 된다면 거기서 막혔을 거란 말이야. 너 인수분 안 되는데 모르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어차피 의도는 뻔하다. 2차 방정식으로 가는 게 맞다. 네, 꼬우면 더 말하던가. 자, 안 꼬우면은 자, 4차 방정식이랑 아폴로니우스까지 한번 해볼게요. A점이요. 둘 마이너스 하나. 원 뭔데 이거? 자, 바로 표준형으로 x 더하기 2의 제곱이고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4라서 여기는 반지름 2짜리 원이네요. 자, 오케이. 자, 상황 확인을 해 본다면 자, 요 원 위를 움직이는 P점과 요 원 바깥에 있는 A점에 대해서 AP의 중점의 자취래요. 오케이. 자, 대충 그려서 상황 판단해보죠. 2, 마이너스 1은 원 밖에 있는 점이 될 거고 원도 그냥 요 정도로 센터가 마이너스 2, 1 반지름 2짜리.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P점을 일단 x, y라고 둘게. 이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을 P점이라고 지금 한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A점 바깥에서부터 요 P까지 이었을 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원 바깥에 있는 A점과 P점의 어떤 점을? 중점의
자취가 무엇인가를 지금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나는 요 중점을 일단 M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일단 A, B로 두긴 할 건데 사실 중점의 좌표를 A, B로 두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바꾸죠. M점의 좌표를 X, Y로 둘 거고 요 P점의 좌표를 A, B로 두는 게 조금은 더 좋은 생각인 거야.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자취는 요 원이 아니라 이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호 판단. 자, 일단 요 A, B는 요 원 위에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만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쓸 필요가 딱히 없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일단 저기서 중점 좌표 X랑 Y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랑 A를 더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절반한 게 X다 라고 하는 거 동의할 수 있나요? 중점 좌표니까.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랑 B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눈 게 Y다 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2 넘긴 다음에 2 빼주시면은 A라고 하는 건 2x-2다 라는 표현과 B라고 하는 건 2y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일단 가능할 거란 말이지. 그런 다음에 요 A랑 B를 2x 빼기 2y 더하기 1로 봐서 얘가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일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2x-2에서 더하기 2를 한 거의 제곱이랑 2y 더하기 1에서 1을 뺀 거의 제곱이 뭐가 된다? 4가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그냥 스르륵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고 깔끔하네요. 이렇게 없어지는 아주 운 좋은 형태가 될 거니까 4x제곱 더하기 4y제곱이 4였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중점의 자취는 놀랍게도 센터가 0,0이면서 반지름이 몇 자리인? 1자리인 원이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밝혀내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자취와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모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해석하죠. 내가 이 P점을 굳이 이쪽으로 잡은 이유가 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원 위에 있는 P점에서부터 중심까지 이은 다음에 A점에서부터 C까지 이어볼게요. 자, 삼각형 ACP 어떤 삼각형이다? 옳지, 직각이에요. 그리고 AM 길이랑 PM 길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같은 상황으로 잡았다니. 그런 다음에 요 PC랑 평행하게 이렇게 한번 점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수직이 되도록. 여기를 그냥 뭐라고 할까? 이 점을 뭐라고 할까? D? 라고 할게요. 그냥 대충.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거 뭐 없냐? 삼각형 ADM도 직각 삼각형인데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잖아.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다? 닮음이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큰 거대 작은 거가 몇 대 몇인 거? 2대 1짜리인 거를 알 수 있다면 요 2,-1과 마이너스 2,1의 중점이 D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길이가 그게 몇 콤마 몇이다 실제로? X끼리 더한다면 절반해도 0되고 Y끼리 더한다면 절반해도 0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실제 그 자취도 센터가 0,0인 거를 이렇게 밝혀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심지어 요 지금 첫 번째 원이 반지름이 2라며. 그럼 이 길이가 얼마겠냐고. 얘가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닮은비가 2대 1이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기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그냥 해석으로 그냥 대수적으로 간 거고 얘는 기하적인 느낌으로 간 거다. 둘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베스트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일단 이 방법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하는 방법이 중요하긴 하는데 이 문제를 기하적으로 해석해봐도 당연히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문제는 이 중점의 자취를 물어봤으니까 반지름 길이 1짜리 원의 둘레를 물어본 거고 걔는 2파이가 되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10으로 갈게요. 아폴로니우스는 그 전에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얘는 그냥 뭐 증명이나 그런 거 생략하고 그냥 결과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이런 식의 문제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A점과 B점 두 개의 점 나왔을 때 그 AP 길이랑 BP 길이를 M대N으로 잘라 들어가는 그 P점이 움직이는 자취가 무엇인가. 뭐 이런 느낌이죠. A점과 B점이 여기쯤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대2라고 합시다. 3대2라고 한다면 3대2가 되는 여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3대2가 되는 뭐 이런 식의 외분하는 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3대2로 외분하는 그런 식의 자취가 결국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자취는 원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원을 무슨 원이라고 부르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기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거기서 몇 대 몇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있으면은 그 두 점을 뭐 예를 들어 그 문제 풀게. 자, 오케이 다 됐고. 유형 10번 보시면 A점이 몇 콤마면 3 콤마 마이너스 1 그리고 B점이 마 3 콤마 5래요. 자, 그리고 몇 대 몇이래요? 1대 2라 그랬으니까 자, 우린 뭐 하자?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랑 1대 2로 매분하는 점을 바로 일단 구하고 진행하자고요. 자, 1대 2로 내분한다. 자, 간만에 보는 건가? 불러주실래요? 네, 형태대로 보죠. 1 더하기 2분의 이거부터 마이너스 3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 그지? 여기도 1 더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2 옳지.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시면 뭐 콤마 뭐죠? 오케이. 3분의 3이라서 여기는 그냥 1이 될 거고 3분의 3 1이 된다. 그래서 내분점이 1,1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매분점은 여기 있는 가운데 부호만 싹 다 반대로 바꿔주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9라서 몇 콤마? 콤마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분의 7이죠. 그래서 얼마인 게? 마이너스 7인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자, 오케이. 자, 이 내분점과 외분점 우리가 왜 구했다? 결국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뭐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내분 외분 지금 구했으니까 자, 센터점 C는 둘이 더한 다음에 절반이라서 5가 되고요. 둘이 더한 다음에 절반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센터를 여기로 하시고 반지름 길이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제 그 와중에 되게 유명한 원일 거기 때문에 그냥 풀이 방법 자체가 정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해요. 자, 그래서 몇 대 몇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도 있죠. 뭐 3AP가 4BP다. 이 표현이 뭐랑 동일합니까? 그렇죠. 얘 AP 길이랑 BP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 4대 3이라고 하는 이 비례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비례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표현이다. 네, 몇 대 몇으로 내분,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건지만 잘 판단해 주신 다음에 결과를 해 주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제 10-3번 보시면 그 얘기예요. 지금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이제 그 와중에 A점과 B점이 지금 여기 있으면서 뭐 몇 대면? 3대1 내분, 3대1 외분하는 뭐 어떤 아폴로니우스 원을 찾았겠죠. 그런 다음에 요 A점과 B점과 이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P점 해서 만든 삼각형 넓이가 뭐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아무리 봐도 지금 A점과 B점은 지금 정확하게 X축 위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밑변의 길이는 고정일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커질수록? 높이가 가장 높을수록 넓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중심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여기를 찾아내시는 게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 점의 좌표를 구한다기보다는 이 높이값 자체가 이 원의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은 답 구하시는 것도 아주 쉽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18페이지까지만 오늘은 딱 얘기를 해볼 거고 남은 시간 동안은 거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